정시의 사주명리 188강은 육친에 대하여 알아보는 7번째 시간으로 재성편입니다.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굳이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강의 중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성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연재하며 금일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편이 되겠습니다. 육친론으로 7번째 시간이며 정제와 편제인 재성편입니다. 전편이 되겠습니다. 이 재성은 양명지원으로서 목숨을 살리는 원천이죠. 양명지원으로서 살기 위한 기본을 제공하는 육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과 돈과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면서 남자에게는 여자나 또는 배우자를 덧붙여서 나타내고 여자에게는 시어머니 즉 시모를 덧붙여 나타내는 별입니다. 이 재성에는 다른 육친과 마찬가지로 정과 편이 따라붙습니다. 정제와 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이 정제와 편제로 나누는 것은 재성인 돈을 얻는 방법과 그리고 그 규모로 재성의 규모로 구별하고 사람일 경우에는 인성과 그리고 성정에 따라 가늠하여서 구별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재성을 구별하는 데는 일간이 극하면서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을 정제로 하였고 편제는 음양이 서로 같은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정제의 조합으로 양일간은 재성을 극하기도 하지만은 합을 이루는 품능 관계가 되어서 자연의 본능적인 이치와 같은 관계로 구성이 됩니다. 즉 간목일간일 경우에 정제일 경우에는 각기 합이 이루어집니다. 각기 합이 이루어지고 지지에는 축토와 그리고 미토가 즉 정제가 됩니다. 을목일 경우에는 합이 이루어지지 않죠. 무토이며 그리고 지지에는 진토와 그리고 술토가 즉 정제가 됩니다. 병화일 경우에는 합이 이루어지는 신금이 즉 정제이면서 지지로는 유금이 정제에 해당합니다. 무토는 합이 이루어지는 개수이며 지지에는 자수, 그리고 경일간일 경우에는 합이 이루어지는 을목이 정제이며 지지로는 묘목, 그리고 임수일간에는 합이 이루어지는 정화가 정제이며 지지로는 오화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음간의 경우에는 음양의 또 이성이 서로 만나는 것이지만은 극만 있을 뿐 합은 없습니다. 을도 한 바와 같이 무토이면서 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화일 경우에는 경금이면서 지지로는 신금이며 기토는 임수와 해수가 즉 신금에는 간목과 임목이 즉 정제에 해당하며 개수에는 병화와 사화가 지지로 사화가 정제에 해당합니다. 이 역에서는 재화와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정제와 편제로 구분은 하였지만은 사실은 비극과 식상과 재성과 관성, 인성 모두가 재화이면서 재물입니다. 형제나 친구가 있어야 내가 어렵고 급할 때 융통을 할 수 있고 또 식상으로 움직여야 돈을 만들 수 있지 가만히 누워 있다면 누가 나에게 한 푼이라도 줄 것이며 상품을 진열하여 팔든가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 하고 관성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 주어야 그 대가를 받게 되고 인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배운 것을 활용하고 가르쳐야 수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어느 한 글자라도 돈과 관련되지 않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성만이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행의 십성은 목은 나무요 화는 태양과 꽃이며 토는 목이 정착하는 근본인 흙이며 금은 숙살된 열매이고 수는 물로 나타내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여기서 비급인 아씨는 목이요 자라나 커가는 기운은 식상이며 열매는 재성이며 관성은 땅이며 인성은 태양과 비바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재성인 열매가 없다면 헛고생이 되겠지만은 우주 자연의 진리는 해거리가 많아서 때때로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당장의 현실이 재물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재성에 관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에 관한 일화 중에서 꽤 오래전에 모 언론사 PD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한 사람을 목욕 재개시켜서 넥타이를 매게 하고 당시에 이름난 역술인 5곳을 찾아가서 이 노숙인의 처지를 감명 의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숙인에 관한 감명 결과가 아직까지도 그 스토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노숙인의 사주팔자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임자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임자월에 태어난 사람이며 자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임자일주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임자일주는 제가 이 사주팔자를 세워본 결과는 임자일주는 나오지 않고 아마 임오일주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는 병오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화와 그리고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화는 여기서 재성이겠죠. 돈에 해당하는 것이 재성입니다. 기록에는 임자일주로 나와 있지만은 다른 기록에는 일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일주가 나올 수 없고 본인이 세워본 결과는 임오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임오일주였을 겁니다. 5사람의 역실은 중에서 결과적으로 3사람은 급제죠. 자월에 나서니까 급제인 제왕의 자리에서 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또 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왕상의 사주라고 일단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5명 중에 2사람은 이 사람을 거지팔자라고 또 아주 낮게 감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스토리대로라면 3사람의 감명이는 큰 오감을 하였고 잘못 감정을 하였고 왕상이라고 한 사람은 잘못 감정하였고 또 거지팔자라고 감명한 2사람은 정확한 감명을 하였다고 하여서 뛰어난 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매년 출생하는 인구를 30만 명으로 추산해 보면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명조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28명 정도가 동일한 사주팔자를 가집니다. 그리하여서 동일한 사주팔자가 모두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것이며 대부분 태어난 당시의 여건과 그리고 어릴 적 주위 환경에 따라서 삶의 궤적을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명조는
재성이 심히 약한 것은 아니지만 재성이 오가 지금 약한 것은 아닙니다. 임오일주를 봤을 때 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궁급쟁재, 궁급 임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임수 그리고 자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궁급 쟁재의 형태를 취하고 또 수극화를 당하고 자수가 오화를 지금 좌우충을 해서 수극화를 하는 것 당하고 오오는 자영살입니다. 오오는 자영살로 자영살이기에 어려운 삶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양간인 일간이 재성을 만나면은 우선은 합하고 또 극으로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다소의 고압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응가는 어찌하였든 표면상으로는 극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침식해 들어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 재성의 일반적인 성질은 돈과 관련된 것으로 재가 있다면은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는 것으로 재성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서 돈의 입출이 빈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재성이 많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돈이 많은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 재성은 천간이나 지지에 자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천간에 있는 경우는 지지의 뿌리가 형충파해나 형사를 당하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길상으로 간주합니다. 천간의 재성이 둘 이상 자리하고 있다면 업을 하다가 중지하고 다시 그 업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이거나 아니면은 업상이 바뀌는 형태입니다. 재성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약에 의하거나 아니면은 월부의 형태로 돈이 들어오거나 또 연금이나 보험이나 월세 등이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성의 뿌리가 없거나 있어도 뿌리가 깨어진 경우는 잔고가 잘 쌓이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는 경우로서 쓰임새가 해픈 사람일 수도 있으며 또 부친이 양가 살림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덕비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비이재입니다. 덕비이재는 재성이 강할 경우에 일간의 힘도 강하여서 재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 명조 보면은 왼쪽의 명조 보면 인오술 화국이 영과 일지에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오의 술 화국이 인오술 영과 또 일지해서 인오 화국이 쌍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그 기운이 월상에 그 기운이 병화의가 월간에 병화로 투하여서 재성이 강하지만은 이에 비하여서 임수일간도 비경과 임수와 연간에 있는 임수와 그리고 해수의 뿌리를 두고 또 시지에 있는 임수가 시지의 해수의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신금 인성의 도움을 받아서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또 금생수하여서 임수도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대운도 12대운으로부터는 12살 그리고 12대운입니다. 12대운부터는 신유술 해자축으로 올려서 무신 그리고 기유 경술 신의 금수운으로 흘러서 즉 금수운으로 흐른다면 일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금수운으로 흘러서 일간을 생존하여
재성을 다스릴 수 있기에 부를 누릴 수 있는 명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덕비리제는 일간이 재성을 다스려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명조이며, 이와 유사한 것 같지만은 궁급쟁제는 비경과 급제가 많아서 적은 재성을 두고서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비극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재성은 있지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명조를, 즉 궁급쟁제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덕비리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이고 궁급쟁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덕비리제가 되면은 형제나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사업에 성공하여서 서로 사이좋게 나누는 사이이며, 또 궁급쟁제는 형제나 지인들끼리 모여서 업을 벌리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분배로 인하여서 파탄이 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궁급쟁제인 사람은 동업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흉한 작용으로 알고 있는 제극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것입니다. 예에서와 같이 아래에서와 같이 경금일간이 갑인의 재성을 보고, 경금일간이 갑인의 재성을 보고 그 재성은 자기를 돕는 임수를 만나서 갑인을 돕는 임수가, 수가 즉 수생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를 만나서 힘을 얻는 재성이 된 것입니다. 갑인의 힘이 더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수생목을 받기 때문에. 힘을 얻은 갑인의 재성이 또 기미토 인성을 극하게 된 명조입니다. 또 목극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임수에서 수생목을 받은 임인은 힘이 강해져서 또 목극토해서 기미토를 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주는 재성으로 인해서 인성이 극을 받아서 상급학교 진학이 어렵게 된 명조입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니까 인성이 극되어서 상급학교 진학이 어렵게 된 명조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명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재성인 부친의 환경이나 또 부친 사업의 성패에 관계치 않고 인성이 약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운에서 인성인 토의 운인 무술이나 또 무신운이나 기축운이나 기미운이 올 때는 인성의 힘이 강해져서 학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극인의 구성을 육친으로 본다면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극하는 구조로서 봉건적 사고의 개념이며, 지금의 시대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육친으로 빗대어서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또 재성을 재화로 본다면, 돈으로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에서는 제극인이 되었지만은 돈이면은 최고지, 또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는 그런 뜻이죠. 제극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학벌을 중시하는 간섭에서는 괴리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선진화와 함께 제극인의 구조가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어 갈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에 제극인의 구조로 이루어진 명조는 재성인 배우자가
재성인 배우자가 시어머니를 극하는 구조가 되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명조에 관성이 있다면은 그 관성인 자식이 재관인을 유통시키는 구조가 되어서 순하게 흘러가 좋은 관계를 형성시켜 자식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서 재극인의 극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관성인 자식은 없지만은 그러나 운이 관운으로 흐르거나 배우자의 운이 식상운으로 흐른다면은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고부간의 갈등을 잠재우기도 하여서 재극인의 어려움을 무난히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운도 받쳐주지 않고 자식마저 없다면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는 해로하기는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극인 중에서도 각 일간에 따라서 그 해로움의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정제가 편인을 보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간목 일간일 경우에 기토가 임수를 보는 경우에는 재극인의 경우는 삼자 모두에게 피해가 있고 병화 일간일 경우에 신금이 간목을 보는 경우는 그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게 됩니다. 또 무토 일간일 경우에는 개수와 병화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극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병화가 월간에 있고 개수가 연간에 있다면 극이 아니라 협동하는 관계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다. 또 경금일간은 을목과 무토로서 극이 와해될 수 있고 임수일간은 정화와 경금으로서 음양의 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극을 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사주명리 188강으로 재성에 대해서 전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후편에서는 좀 더 깊은 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